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항상 찔끔찔끔 간을 보며 분담금 낼 돈이 없다더니 막상 뒤에서는 훨씬 비싼 다른 전투기들의 도입을 검토하던 인도네시아가 미국에게 뒤통수를 시원하게 얻어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매체 카로사투클릭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일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엄밀히 말해 미국은 KF-21의 개발 파트너는 아닙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KF-21의 핵심 기술에 이전을 하지 않았고 개발이 있어 별다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국은 KF-21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개발해내는 대단한 성과를 보였죠. 하지만 KF-21의 가장 중요한 부품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드는 F-18EF 슈퍼호넷 전투기의 F-414GE 400K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KF-21에 사용되는 많은 부품들의 특허나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KF-21을 아무 곳에나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생산하게 될 경우 미국은 F-414 엔진과 같은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습니다. 실제로 카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홍콩 아주15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21 기술과 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꾸 인도네시아가 돈 없다고 징징대자 우리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1,000억 원 정도 깎아주었는데 이 저렴한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도 미국은 태클을 걸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 한국의 전투기 기술 개발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자 이러다가 F-35 수출 시장 KF-21에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한 미국이 KF-21 개발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KF-21의 수출이 대규모로 성사될 경우 F-35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전투기 기술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KF-21의 기술이 다름 아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가장 위협이 되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으로 KF-21의 기술력이 넘어갈 수 있다. 미국은 KF-21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KF-21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은 미국산이고 이를 통해 KF-21의 수출에 있어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이전에도 미국은 우리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개발한 T-50 골든 이글 고등훈련기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당시 영향력을 행사해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산 엔진만 쓸 것이 아니라 유럽산 EJ200 엔진도 KF-21에 장착해서 이에 대비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엔진 크기가 달라 설계 변경이 요구되며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유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에게는 어차피 유럽도 수출을 제한할 확률이 높기에 유럽산 EJ200 엔진을 KF-21에 탑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미국이 KF-21 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을 미리 예상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전투기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국산 무인기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KF-21 전투기 엔진을 자체 생산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눈치를 덜 보고 인도네시아와 KF-21을 공동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도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놓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미국이 왜 인도네시아가 KF-21에 들어간 미국 전투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면 한국은 다시 KF-21을 판매하기 위해 KF-21 핵심 기술 이전시켜 줄게. 이래도 안 살 거야? 하는 달콤한 제안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시켜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미국은 밀접한 동맹 관계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인 인도네시아에 넘어간 KF-21의 미국 전투기 기술이 다시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역으로 미군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한국도 무기 수출 강국으로 올라서면서 우리의 기술이 적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쓸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낸다 해도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쪽이나 중국이 이 기술을 노력 하나 들이지 않고 손쉽게 탈취해버릴 경우 그동안 엄청나게 피땀 흘려 개발을 주도해온 우리 한국 연구 개발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적에게 넘어간 우리의 최첨단 기술은 오히려 우리의 발등을 찍는 무서운 도끼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양날의 검이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이것들이 도대체 돈을 낼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보면 당장이라도 안 해! 때려치워! 하고 미국의 우방국인 인도에게 함께 KF-21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싶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지만 만약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가 인도가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뛰어난 고성능 전투기 수백 대의 증강이 시급한 인도의 사정.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공군은 2019년 2월 26일 카슈미르 상공에서 벌어진 파키스탄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쓰리슨 패배를 겪었고 외국산 전투기의 도입을 반대했던 모디 총리조차 라팔 전투기만 있었다면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재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국경을 맞대고 치열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핵전쟁 위협을 가해오는 중국에 대비해 국경지대에 핵벙커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인도는 넓은 영토와 13억의 인구를 가진 것은 물론 국방비 지출이 세계 3위에 달할 정도의 군사 강국입니다. 누가 중국과 친구 아니랄까봐 계속 돈 없다고 잡아대며 뒤에서는 다른 전투기 도입을 알아보고 우리 한국에게 더 파격적인 협상 조건을 은근히 강요하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것이 인도인데요. 인도는 중국과 적대 관계에 놓여있기에 이들에게 KF-21 전투기에 기술 이전을 해준다 해도 그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침 인도 공군은 질 떨어지는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가 아닌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 2차 MMRCA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도가 운용 중인 라팔 항공기 36대만으로는 인도 공군의 작전 능력을 채워주기에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인도군의 항공기 소요량은 42대 비행대대이지만 현재 31개 비행대대만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 공군의 양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미그 21이 2024년까지 퇴역하기에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반면 인도군과 대치 중인 파키스탄군은 전자전기, 조기경보기에다 전술기만 500대가 넘는 숫자를 운용 중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서부 전구 역시 200대가 넘는 전술기와 다수의 지원 항공기를 운용 중이기에 인도 공군은 당장 전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9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벌어진 공중전 당시 파키스탄 공군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인도 공군은 고성능 전투기 수호이-30 MKI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고 파키스탄 공군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대신 공습 작전에 나선 저성능 전투기 미그 21은 아예 파키스탄군 F-16에게 격추되어 파키스탄 영토에 추락하기까지 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는 해외 전투기 114대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MMRCA 사업을 부활시켰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것이 200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인도는 2018년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대체가 시급한 54대의 미그 21과 106대의 제규어 전투기 전력을 비롯한 200여 대 신형 전투기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요를 전부 만족시키기에는 예산의 압박이 있었기에 114대로 규모를 줄여 외국산 전투기 도입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것이 MMRCA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는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대체할 200여 개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다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죠. 이 200여 개를 모두 외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결론이 날 경우 200여 개 외국산 전투기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다소 라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 미국 보잉의 F-18EF, 러시아의 미코얀 미그 35,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의 사브 자스 39EF 등이 공급 계약을 맺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로키드 마틴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인데 아예 F-16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통째로 인도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계획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미국이 인도 쪽에 자신들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을 함께 압박하는 데 동참해주는 것이며 이는 지난번 오커스 동맹에 가입한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인도에 도입된다면 여기에 만약 우리 한국의 KF-21이 끼어들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의 제목은 어디까지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인도와의 KF-21 공동 개발을 가정한 예상입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한국으로서는 안전하면서도 KF-21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물론 유력한 후보인데다 F-16을 인도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로키드 마틴과 F-18EF 슈퍼호넷, F-15EX를 수출하기를 원하는 보잉 모두가 미국의 핵심 전투기 개발 업체인 만큼 그 틈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라팔을 도입해 운용해본 결과 큰 만족감을 얻은 인도 공군의 평가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를 상대로 우리 한국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의 전투기 기술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지 않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KF-21은 기체 단가가 대당 700억 원에서 8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여 대당 기체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F-16V, F-15EX 등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라팔 전투기 또한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즉 하나 약 1856억 원에 달합니다. 인도가 우리와 KF-21을 공동 개발하겠다 선언하고 많은 수의 인도 버전 KF-21을 연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기체 한 대당 가격은 더욱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KF-21이 인도의 MMRCA 사업을 통해 최대 200여 기까지 수출된다면 어떨까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 KF-21의 대당 가격이 6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최소 12조 원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인도는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지원을 요구할 것이기에 AS 등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의 가격을 생각하자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인도가 필요로 하는 외국산 고성능 전투기의 물량은 200여 기가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비크란 특급 항공모함 등에 사용할 해군형 전투기도 57대 이상 필요한 상태이기에 여기에도 KF-21이 수출될 경우 추가로 3조 4,200억 원의 수익을 더 기록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한국의 KF-21이 인도의 공군 전투기와 함상 전투기로 도입된다면 총 257대 15조 4,200억 원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장밋빛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코스트까지 고려하면 이 금액은 약 17조 원에서 18조 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게다가 인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AMCA 사업까지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과연 인도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식이나 되는 물건을 개발할 역량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려 터진 인도의 무기 개발 속도와 실망스러운 메이크 인 인디아 무기의 속내를 들여다보자면 따로 한 편의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설명드려야 할 정도로 속이 터질 지경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국이 개발하는 KF-21은 처음부터 미니 F-22라 불릴 만큼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고 앞으로 블록 3로의 개량이 잘 진행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인도보다는 10년은 더 빠르게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이 인도에 수출된다면 블록 3 5세대 KF-21의 양산 물량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이나 파키스탄과 실제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상황을 볼 때 실전 기록 데이터를 통해 더욱 뛰어난 KF-21 블록 3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이런 미래 수요까지 생각한다면 KF-21의 인도 수출은 17조 원에서 18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인도 또한 인도네시아 못지않게 수출 계약을 맺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해온 전적이 있습니다. 한때 2,000대가 넘는 수출 물량이 예상되었던 K2표 전차의 인도 수출이 좌절된 것도 인도가 기술 이전에 관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의 하나 디펜스는 K9 바즈라 자주포를 인도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 문제 많다는 인도 방산업체들조차 K9 바즈라 자주포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AS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인도의 신뢰는 상당할 겁니다. 어차피 KF-21을 수출하는 데 있어 기술 이전을 해주어야만 한다면 위험한 인도네시아보다 인도와 공동 개발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KF-21이 더 많은 물량으로 양산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될 경우 우리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KF-21의 유지 보수 비용을 더 낮출 수 있고 앞으로 많은 파생형을 개발해야 하는 KF-21의 개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